우리 인공지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. 이거 우리 좀 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읽어봤을 때는 이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닐까? 신뢰?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우이 마이크 그럼 꺼져 다음 있어. 그렇네. 지금 딱 봤을 때 다들 이유 보면 저번에 얘기한 거에서 다 끝날 것 같아. 그럼 뭐 뺄 거야? 야, 근데 이러면 오히려 오늘 현음이 쓰기 진짜 힘들어. 전부 다 내 주제인데? 응? 전부 다 내 주제 아니야 이거? 아 우진이 거 하나 있구나. 나머지 세 개, 사실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좀 모른 척 하긴 했어. 알고리즘에 관한 기업들과 협력 사례. 미안하다, 이건 내가 좀 모른 척 했다. 미안하다. 나은 척 하고 싶지 않았어. 사실 쓸 거는 그게 제일 많지 않을까? 따지고 보면 아니, 사실 이거 쓰고 나서 뭐 약간 어쩌라고 하면 뭐 답할 게 없긴 해. 그럼 일단 AI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부터 하자. 그러면 그래, 우리 현음이 주제니까. 준영이는 얼마나 됐어? 오늘 10시까지 제출할 수 있어, 너? 나 반 조금 넘게 했어. 그거를 우리가 보고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어, 빨리 해. 이렇게 백신 맞고 와서 할게. 기는 알고 AI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? AI의 실패 빨리 하고 쉬자. 오늘 줌도 몇 개 없는데. 지금 자고 싶어. 지금 뭔가 할 분위기가 내가 되는 거야? 아닌데 왜 애들 다 죽어가냐? 지금 해야 돼. 나 쉴 거야 이거 하고. 아, 나도 아너 자고 못 싶어. 쉬어. 너 못 쉬어. 안 돼. AI가 실패하면 AI가 실패. 내가 지금 잠깐 현우미 걸 읽어봤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저번에는 처음에 알고리즘의 신뢰 그리고 문제점,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알고리즘의 진행 과정에서 있어서의 결정 그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리즘 자체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감사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알고리즘이 판단을 내리고 나서 그 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거기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중간 과정이 아닌
내가 잠깐 읽어봤을 때는 정리하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시작 얘기했고 과정 얘기했으니까 결과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그러면 누가 과정에 있어서 소홀했던 사람이 또는 아니면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사람이 또 누가 그거를 어쨌든 책임을 해야 되는가?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. 알고리즘이 실패하면, AI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. 오케이, got it. 나는 AI도 오류를 일으킬 거 아니야.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 쓰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.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마- 제작자가 있지만 그 제작자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제출을 한 거 아니야? 완성을 시켰는데 그걸 이제 사용한 제작자들은 어 그렇네. 따지고 보면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네. 음, 음, 아씨. AI. AI. 오케이, 정리됐다.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건 제작자들이잖아. 근데 여기서 AI가 실패했다고 해서 제작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나는 그 제작자들이 만들었던 그동안 수고와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, 따지고 보면은. 그 책임을 제작자한테 묻게 되면. 그렇게 된다면 알고리즘의 발전도 없을 뿐더러 제작자들도 더 이상의 의욕도 없어지고 나도 제작자가 돼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을 만든 제작자보다는 사용한 사람들한테 스스로에게 책임을 뭐라 그러냐? 스스로가 피해를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. 음, 나는 약간 어떤 분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.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. 만약에 지금 여기 현음이 같은 경우는 의류 쪽에서 써놨거든. 근데 이쪽에서 보면 진짜 현음이가 써놓은 대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기엔 너무나 큰 것 같아. 그 제작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기는. 근데 문제는 이 A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약을 만드는 거잖아. AI를 사용해서.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AI를 사용해서 여러 사람이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AI가 약을 만들고 그 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AI를 만든 제작자에게 모든 부담을 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AI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. 약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많지 않을 거니까.
그래서 뭐 각자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러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. 근데 일상생활에서 보는 뭐 그냥 간단한 개인정보의 문제라던가 책에서 나오는 뭐 데이터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근데 이런 거는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. 음, 아, 나도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. 현음 씨 말해주시죠 한번. 나는 일단 AI가 실패할 때 책임은 그 비중으로 봤을 땐 제작자가 더 크다 봐.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저번 책자할 때도 말했는데 AI를 도구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. 음, 근데 AI 결국 쓰는 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. 우리가 막 벽에다 못을 박기 위해서 망치가 필요하다 진짜 못이 있는데 근데 그 일반적인 뭐 AI나 뭐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보통 망치라 치면 그 제작자가 망치가 아니라 뭐 망치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? 뭐 책 같은 거 줬다 줘보자. 물론 책으로도 그 망치로 바꿀 수는 있겠지. 하지만 그 효율에 대해서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.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이런 도구를 준 예, 이런 도구를 만든 제작자한테 오히려 더 책임을 물어야 되지. 그 책을 가지고 못을 받게 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. 음, 근데 그러면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되잖아. 그 제작자래.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. 그건 자신의 어? 책임 아닐까, 그렇게 되면? 그렇지. 거기서 책을 받은 사람이 그 이 책을 준 사람한테 항의를 할 수는 있겠지. 그래서 이게 뭐냐, 그 다른 걸 가져와라 또는 내가 다른 그냥 뭐 재를 그냥 망치를 사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 AI의 뭐 알고리즘에 대해 문해한이라면 이게 책인지 망치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잖아. 나는 음, 이게 망치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책이었다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지. 특히 지금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, 그러니까 AI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쪽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런 제품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제품이었다.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또는 망치를 받았는데 그 망치가 존나 막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어. 계약한 거지. 옷도 안 박히는 거지. 그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? 개인에게 그걸 물 수는 없다.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렇기에는 개인한테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닌가?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문직과 AI 사이에서는 그냥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.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문외한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책임은 거의 전문직 쪽이 아니라 AI를 만든 사람이 난 더 크다 생각해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는 뭐 이런 분야의 AI를 만들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조사나 또는 뭐 그래서 정보 수집이나 그런 거에 대해 불완전하게 돼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협력을 받았을 때 이런 AI를 만들 때 교차 검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나는 그 AI를 만든 쪽이 더 책임이 크다 봐. 오케이. 나랑은 의견이 다른 걸로. 음. 준영이는 나는
어, 난 그 제작자의 그 책임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, 음, 그, 그, 와, 그 전자제품을 예로 들면은, 음, 만약에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, 우리가 샀던 매장이나 아니면 그 샀던 그 브랜드의 고객센터로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. 음, 어, 그런 거로 봤을 때 우선 1차적인 책임은 제작자한테 있다고 난 생각해. 음. 그렇군. 의견이 다들 다르네. 현음이랑 준영이는 제작자한테 있다고 하고 우진이는 개인한테 있다고 그랬나? 이거 나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. 현음이가 정리해 줄 거야. 다음은 이제 뭐지? 이제 AI는 이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닐까? 와, 벌써부터 굉장히 철학적이지. 난, 이 질문이 제일 아, 어려운 것 같아. 이거 근데 현우미가 이거 한번 주제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거든.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걸 잠깐 읽어봤단 말이야. 잠깐 읽어본 게 아니라 쭉 다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쓰인 문장을 보면 어, 차츰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게 해봐야 돼서 이 주제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우리가 선정했던 주제인 신뢰도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랑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? 이 뜻이 아니면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. 이게 무슨 뜻인지. 사실 신뢰랑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그뭐 예전에 사람이 직접 했던 것도 있잖아. 음, 뭐 그 오진이 진로랑 엮어보자면 스포츠에서 그 스트라이크 존에 그 공이 들어간지 안 들어가는지에서 그 카메라에 그 디지털 판독을 하잖아. 근데 음, 이거에 대해서 AI가 직접 그 판독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사람이 직접 보는 경우가 있잖아. 주심이 봐서.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 그 뭐 디지털 판독이나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주심의 말이 절대적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 지금도 주심의 말이 그 좀 절대적이긴 하지만
그 AI 판독의 그 비중 그 판독의 결과에 따라서 그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잖아. 그거에 대해서 난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AI가 정말 이 맞는 결과를 내렸을까? 우린 그 의심도 하지 않고 우린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에 선정한 거야. 음, 이렇게 나와주면 또 할 말이 많아지긴 하지. 나는 이 예를 스포츠에서 들어보고 싶어. 아까 현우미가 말했던 것처럼 스포츠에는 지금도 많은 AI나 빅데이터들이 쓰이고 있잖아. 근데 사실 스포츠라는 게 공은 둥글다라는 말도 있듯이 변수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. 근데 빅데이터나 AI는 이런 변수를 싹 다 빼버리고 계산을 하잖아. 그렇게 된다면 만약 변수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의심을 하면서 여기 AI나 인공지능에 다가가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 100% 신뢰하고 이렇게 막 변수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다 해버린다면 나는 그것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고 또한 그렇게 된다면 스포츠에서 중요한 성적도 같이 안 따라올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스포츠에서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의심을 하면서 바라보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100%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참고 용도로는 충분히 많은 참고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리고 아까 그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아까 책에서 토론 주제를 정했을 때 그 알고리즘의 신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고 하성이가 말했잖아.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아까 토론 주제에서 그 신뢰를 하냐 안 하냐의 그 문제였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 AI를 신뢰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까의 그 토론 주제는 AI 신뢰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AI 신뢰했을 때를 물어보는 거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신뢰했을 때 음, 그 신뢰의 유무가 아니라 신뢰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난 논하고 싶어서 주제를 선정한 거야. 그러면 신뢰하고 나서의 결과를 하면 AI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랑 또 겹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주제 선정할 때 그때 현음이가 이거 1번이랑 5번이랑 겹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. 근데 우진이가 얘기한 대로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얘기했던 거 알고리즘의 현재와 미래랑 알고리즘의 신뢰랑 뭐 알고리즘의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겹치는 것 같거든.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의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알고리즘의 발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참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알고리즘의 판단을 따를 수 없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서 여러 주제에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잖아. 근데 결론적으로 우진이가 방금 얘기한 것도 그렇고 다른 예시에서 들은다고 해도 이게 AI는 이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닐까.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답은 결론적으로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말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. 난 그렇게 생각해. 그럼 오늘 할 게 없어. 이거 기업들의 우리 융합 사례랑 내 거 선혜민 남았잖아. 어깨 뭐야 저거? 진짜 아니 이 어깨 뭐 뭐 묻은 거야? 귀신. 여보? 어, 이거 그거야. 옷에 왁스 묻었어. 아, 깃털 같은데.
그렇죠. 근데 사실 우리가 AI를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. 우리가 진짜 책에서도 나오지 AI의 이상적인 거에 대한 내용은.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엄청 똑똑하고 뭐 다 잘하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AI 다루는 거 보면 AI가 갑자기 엄청난 그 의외성을 발휘해서 우리 그거 얘기했었잖아. AI 의외성 우리 아이 로봇인가? 그거 보고 AI 의외성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? 그거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면 10분 후에 종료였는데 AI 의외성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쨌든 아이 로봇에서는 AI 의외성이 엄청나게 터져서 이상적으로 걔가 엄청나게 똑똑해져서 자기의 의외성을 가지고 그 지구를 정복하겠다. 인간을 말살시키겠다. 인간을 정복해버리겠다. 약간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잖아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그렇지만 그 이상적인 AI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AI는 그거에 진짜 발끝도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. 심지어 오류를 훨씬 더 많이 범하고 있고. 그런 거에 있어서 이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없다면 나는 그 AI 의외성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긴 해. 여기 주제 있어? 아니 없어도 해도 된대잖아. 그래? 응. 네, AI의 의외성이 정확히 뭔데? 이게 의외성이라는 단어의 자체가 음 우선 AI의 의외성이라는 게 진짜 잘 발달만 되면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지긴 해. 우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발화를 해. 근데 네가 그 발화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 아니야. 근데 그 반응을 내가 예측할 수 없잖아.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완벽하게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알 수가 없어. 그게 인간의 의외성이라는 거야. 너는 음, 내가 말을 했을 때 다른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반응을 보일 것이니까. 그것을 의외성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뭐 정해진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A라는 말을 했을 때 얘가 정해진 답은 B밖에 없어. 또는 많아봤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지? 뭐 지금 실이나 빅스비나 뭐 여러 그런 간단한 AI들만 보자면 그런 것들 뭐 같은 질문을 계속해도 한 세 가지 질문 돌려 쓰잖아.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의외성을 가지고 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알고리즘을 가지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얘네가 만약에 의외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분야를 예로 들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런 걸 학습해 나가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의외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을 하여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인간에 가깝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의외성이라는 거. 근데 진짜 이상적인 얘기지. 인공지능이 의외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. 근데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엄청난 게 이상적인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서 그만큼 위험성도 가지게 되는 거지. 아이로봇에서와 같이. 그게 인공지능의 의외성. 나도 그 하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원래 AI는 그 하나의 질문을 답 들었을 때 그 정해진 답변만을 딱딱 내놓잖아. 그러니까 뭐 무슨 분위기의 그 음악을 틀어줘라고 하면 그 내가 해봤거든 한번 그 빅스비에다가 그래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그 노래가 나와.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. 음,
근데 AI 유연성이 추가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AI 가 항상 그 객관적인 결론만을 내리잖아.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의 감정과 같은 되게 그 유추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추가해서 내린다는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 발전이 된다면 오히려 그 AI의 단점인 그 객관적인 판단만을 내릴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그 감성적인 판단을 섞어 내리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. 근데 이 유해성이 너무나 발달한다면, 그러니까 이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그 구글 알파고의 그 딥러닝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. 그 수많은 상황과 그 시츄에이션을 돌려보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. 딥러닝 기술이라는 게. 근데 그 이 딥러닝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그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마저 예측을 못한다는 뜻이야. 예, 그 사람마저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출하지 못한다는 뜻이야.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발달한다면 되려 인간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유해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선이 있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. 음, 사실 이루다도 문제가 된 게 계속 같은 질문에 있어서 같은 대답을 안 내놓으려고 막 어느 채팅에서 막 끌어오고 그랬었잖아. 그러다가 개인정보 문제 생긴 거 아닌가? 이러다가. 걔가 딥러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데이터랑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대답을 한다는 거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. 그런 과정에서 의외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. 이거와 관련돼서 좀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회의를 지금 끊어야 될 것 같아. 준혁이 110마디로 가야 돼. 못해. 11시까지라며. 11시까지 가야 돼? 어, 그러면 3분 안에 이야기를 빨리 해보자. 내가 먼저 할게. 한마디로 의외성이 그거 아니야. 변수 예측 아니야. 좀 편하게 말하면. 어. 그치. 변수 예측. 그러면 아까 말했던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변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저번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대응을 했는데 상대는 어떻더라.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러면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 거고 그럼 나는 딥러닝이래. 그렇게 되면 의외성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. 아까 거랑 잘 짬뽕 시켜줘, 현우마. 뭔 느낌인지 알지? 그래. 믿고 그럼 있다고. 이것도 분야마다 또 달라. 이렇게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진짜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야, 의외성. 근데 그걸 만드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. 이제 나야? 어. 어, 그, 그 AI한테 의외성이 생긴다면은 지금도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기계들이 어, 사람들 일자리를 대신해서 그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. 어, 그런데 여기서 AI의 의외성이 생긴다면은 그 책에서 나온 대로 약간 그 판사? 뭐라 해야 되지? 어쨌든. 어, 그, 어, 재판, 판단, 판결. 그 판사 같은 각- 어, 판사 같은 그런 어, 판사 같은 주관적인 의견이 필요한 직업 어, 그런 직업들도 이제 일자리를
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?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반면에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. 오케이. 이거 클로버노트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일이든 한 번 더 해. 어차피 내일 10시까지잖아. 아이, 만약에 내용 부족하면 오늘 하는 게 좀 적긴 하거든. 이거 1분 미만 남았으니까 곧 있으면 끊을까? 오늘은 아, 우리 그- 어떡하지? 준영아, 어? 그 녹음했어? 어. 아, 그럼 다행이다. 고마워. 어. 준영이도 아. 빨리